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액트 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시간상 다루지 않았거나 아니면 좀 더 예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유즈 트랜지션과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 그리고 유즈 임페러티브 핸들이라는 훅 세 가지를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즈 트랜지션은 업데이트를 긴급, 비긴급으로 분리해 입력 반응성은 유지하고 무거운 렌더링은 뒤로 밀어서 성능 향상을 위한 훅이고요.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는 돔 커밋 직후 페인트 전에 동기 실행되어 레이아웃의 스타일을 반영을 해주는 훅입니다. 그러니까 UI를 위한 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유즈 임페러티브 핸들은 자식이 공개한 최소 명령형 메서드를 REF로 부모가 노출해 직접 호출 가능하게 하는 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그냥 부모가 자식의 기능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유즈 트랜지션 그리고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 그리고 유즈 임페러티브 핸들에 대한 실제 코드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데모를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코드를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로 유즈 트랜지션의 핵심 기능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긴급, 비긴급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논 블로킹 렌더링이 가능하고 로딩 상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간단히 살펴보면은 실제 핵심 되는 코드가 이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인데요. 일단 트랜지션이 없는 코드의 경우에는 유저가 입력한 쿼리가 그대로 셋 쿼리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필터된 결과값에 의해서 리스트가 다시 리스트 상태가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이 UI를 단순히 이렇게 상위 100개 뽑아서 렌더링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연산이라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 필터가 서버에 갔다 온다고 생각하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무거운 연산을 위해서 강제로 잘못됐네요. 네, 10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 퍼포먼스를 통해서 약간의 강제 딜레이를 주는 식으로 코드를 구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간단히 예를 들어 1, 2, 3, 4를 쳐보면 이런 식으로 속도가 나오고, 그리고 유저 트랜지션을 사용하는 경우에 코드는 완전히 유사하지 않지만 대부분 유사한데 크게 달라진 부분이 is pending 그리고 start transition, use translation 훅으로 이렇게 값을 가져오고, 이 부분이 스타트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빈 긴급 업데이트로 이거를 돌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UI 상에서 펜딩이면은 펜딩이라고 보여주고, 아니면 계속 UI가 진행되는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보면은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UI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리액트 스캔이라는 익스텐션 툴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그래서 여기 결과를 확인해 보면 1, 2, 3, 4를 입력해 보죠. 그러면 368ms가 나오고, 여기도 똑같이 해보면 때로는 더 길게 나오고, 456ms 나오고, 얘도 거의 비슷한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UI적으로 이렇게 유저한테 보여준다는 것도 엄청 유의미한 중요한 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를 사용하면은 유저의 깜빡임을 좀 없앨 수 있다라고 많은 예시에서나 코드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실상은 우리가 이거를 실제 구현을 해보면 거의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로 한 겁니다. 거의 구별을 못 하시겠죠? 저도 똑같아요. 둘 다 충분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어쨌든 리액트 성능과 펌핑 성능이 좋아져서 거의 깜빡임이 없다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극단적인 예시를 같이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50개의 박스를 다시 그리고 그리고 3번의 강제 리플로 그리고 깜빡임을 강제로 넣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계속 클릭을 해보면 이 UI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다가 하는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 봐서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코드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이 코드를 위해서 성능 테스트 코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펙트를 확인해 보면 네, 실제 성능 측정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보면 네, 단순히 10번 정도 한 평균 값을 내는 코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 측정을 한번 해보면 네, 여러 번 시도해도 유저 레이어 이펙트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평균적으로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즈 임페러티브 핸들입니다. 이거는 대체 어떤 기능이냐? 코드로 잠깐 살펴보면요. 이게 부모 코드고 이게 바로 자식 코드인데요. 자식 코드에서 유즈 ref를 통해서 네, 인풋 태그를 인풋 엘리먼트에 ref를 걸어주고 이 코드를 이제 부모에서 건드리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코드는 구현이 여기 돼 있지만 여기에 얘를 CSS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코드를 제가 구현을 따로 해봤는데요. 그 CSS가 아마도 여기 CSS가 네, 여기에 최하단에 네, 최하단에 어디다 보내놨지? 쉐이크. 네, 여기 구현. 네. 옆으로 흔들리는 코드를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구현이 이상하죠. 그래서 임페러티브와 부모에서 넘겨온 ref를 가지고 네, 이렇게 코드를 3개를 해주고 여기에 연결을 시켜주고 나서 네, 부모 쪽에서 이제 ref로 넘겨주고 이제 유저 이벤트를 한번 트리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밋 되면은 기본 기능은 맞고요. 이게 실제 3글자 이상인지 체크하는 거고 이게 밸리드 체크하고 근데 밸리드가 아니면 다시 이 ref로 포커스를 주고 쉐이크를 주고 포커스를 주고 다시 셀렉트하는 그런 간단한 코드를 구현해봤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사용자명을 제 이름인 강경석을 입력하면 네, 제대로 등록이 될 텐데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는 뭐 경석만 2글자 입력하면은 이게 등록이 안 되면서 똑같이 쉐이크, 포커스 그리고 셀렉트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유즈 임페러티브 이펙트가 없으면은 부모에서 자식의 내부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좀 많은 우회의 경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유즈 임페러티브 핸들을 모를 때는 이 상태를 외부에 별도 값을 빼고 부모와 자식이 그 상태 값을 동시에 받는 식으로 구현을 했어야만 됐는데 유즈 임페러티브 핸들을 통해서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유즈 이펙트, 유즈 레이어 이펙트, 그리고 트랜지션, 유즈 임페러티브 핸들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설명을 해보면 보시다시피 유즈 임페러티브 핸들은 긴급 비긴급 업데이트 구분을 할 수 있고 UI 블로킹이 없는 부드러운 렌더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로딩 상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즈 레이어 이펙트와 유즈 이펙트는 돔을 그리기 전에 실행하는 거, 그리고 돔을 그린 후에 실행하는 거.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확인했듯이 사람의 눈으로 이게 전과 후를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성능상으로 이게 엄청 중요한 경우에는 유즈 레이어 이펙트와 유즈 이펙트를 통해서 성능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비동기적으로 실행된다, 그리고 동기적으로 실행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즈 임페러티브 핸들은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forward ref와 함께 사용되고 명령 API도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가 간단히 찾아봤는데 유저 레이어 이펙트 같은 경우는 돔 측정, 위치 계산, 스타일 변경, 스크롤 위치 조정 등에 쓰이고 유저 이펙트는 뭐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유즈 트랜지션은 검색, 그리고 필터링, 정렬 등 무거운 연산이 있는 상호작용에서 사용하고 마지막 유즈 임페러티브 핸들에서는 뭐 포커스 제어, 스크롤 제어, 애니메이션 트리거 등에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